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공론장 구성 요소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 공론장의 구성적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론장의 구성적 특징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죠. 쉽게 말하면 공론장이라고 하는 거는 토론회라든가 갈등관리, 갈등조정위원회, 또 정부에서 하는 각종 위원회, 이런 것들하고 뭐가 다른지, 또는 협상이라고 하는 방식과는 뭐가 다른지,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회의 방식으로서 다른 여타의 회의들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박사님, 공론장이라고 하는 게 정부가 하는 토론회나 설명회나 이런 것하고 뭐가 달라요? 또는 정부에서 하는 갈등관리하고는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요. 또 이렇게 또 사적 영역에서는 협상하고 공론장은 비슷한 건가요? 다른 건가요? 이렇게 저한테 묻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론장은 이런 각종 토론회라든가 협상이라든가 갈등 관리하고 뭐가 다르죠? 물론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다른 방식의 논의 구조하고 공론장이 핵심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목적에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다른 토론 방식, 즉 협상이나 갈등관리나 각종 토론회라고 하는 것은 나름의 목적이 있죠. 근데 그 대표적인 목적은 개인이나 특정 그룹의 승리나 이익이나 목표 달성이 목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론 배틀이라고 하는 것은 승패가 되는 거잖아요. 협상은 당사자 간 최대 이익 실현이 목표가 되는 것이죠.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갈등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정부가 원하는, 공공기관이 원하는 그 행정을 원활하게 집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각종 위원회 역시도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면서 정부 정책을 무리 없이 진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공론장은 이해 나눔이 아닙니다. 공론장은요, 여러분들이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문제 해결 방법으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객관적인 이유를 들어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타협인데요. 대표적으로 협상의 목적이 그런 타협안을 만드는 거죠. 자원과 같이 경제적 이해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협상이죠. 그런데 공론장은 그런 협상의 공간이 아닙니다. 이해 나눔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사적인 개인이나 집단들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논의 공간이 아니라 공동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해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합리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공론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형성된 집합적인 합리성을 통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협상이든 위원회든 갈등관리든 모든 것이 어떤가요? 개인이든 공공기관이든 자신들이 목적한 것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토론회나 갈등관리나 협상을 한다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공동의 관심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합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해 나눔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특히나 그 공공성을
제도적 권리로 확보하려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두 번째는 논의 주제나 사안에 있어서 이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토론 방식이 공공기관의 관심사이거나 특정 그룹의 이익이나 개인적 관심사에 국한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특정 집단이나 조직의 이익과 관련된 주제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협상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갈등관리가 그렇잖아요. 자신들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논의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론장은 주민이나 시민 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의 관심사가 주제가 된다라고 하는 점이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복지나 정의, 평등과 같은 주제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즉 경제적인 자원 나눔의 자원의 배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용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형성하는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점이 명확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세 번째, 구성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토론 방식이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우리가 협상이든 갈등관리든 무슨 갈등관리 조정위원회든 다 이해관계자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관심사와 관련된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또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로 중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다른 토론 방식에 있어서 구성적 특징은 뭐냐면 그 특정한 사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가 중심이 돼서 논의 구조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방성과 포괄성을 늘 강조를 하죠. 누구나 참여하고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죠. 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소수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잖아요. 예, 공론장은 이해관계자가 중심이 되거나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안에 관해서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성과 포괄성을 추구하고 다양성을 오히려 존중하고 소수자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이런 점에서 구성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절차상에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다른 토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차를 보면 대단히 경쟁적이고 대립적인 요소를 강조를 하잖아요. 그리고 차이를 부각시키고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 논박을 하는 우리가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차이를 부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협상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잘된 협상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잖아요. 공정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고 하는 말들을 사용은 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뿐이죠. 반면에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방성과 평등성과 합리성이 기반한 절차를 대단히 강조하죠. 그리고 이 절차를 실제로 공론장에서 구현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참여자에게 동등한 발언권을 제공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정보 공유와 합리적인 논증을 중시하고 그런 기회를 참여자들에게 동등하게 부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공론장은 그 공론장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스스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토론 방식과 다른 구성적인 특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